이름 없는 아무개가 아닙니다. 상위로도 참가자 약 200만 명. 사망자 7,509명. 부상자 15,858명. 체포 및 구속자 45,306명. 그들 중 독립유공자는 단 5,070명. 암흑에는 이름 없이 그렇게 숫자로만 기록된 나의 우리들의 영혼들. 수없이 이뤘던 춥고 묻은 날 사이로 조용히 잊혀진 이름들. 이름 없는 이들의 눈물, 영혼, 희생. 그들의 하루하루가 쌓아올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100년. 기억하여 기록하다. 혹시 이 편지 받고 온 친구 있나요? 난 이 편지 봤다. 저희가 이번 이번에 활동하는 친구들 명칭이 대한사랑 역사반복군이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엽서 한 장이 왔어요. 보내는 사람에서 1919년 대한제국 독립운동가 아무개가 지금의 2019년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같이 여기 안녕부터 읽어볼까요? 안녕, 독립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야. 1919년 3월 1일 우리들은 빼앗긴 나라와 역사를 되찾기 위해 패드를 들고 독립만세를 했어. 10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반복했지만 역사는 반복하지 못해 마음이 아파. 독립하지 못한 우리 역사를 의지해 내가 찾아주기를 부탁할게. 완성되지 못한 역사 반복의 꿈을. 저희가 청소년 역사 동아리인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은 어때요? 우리가 아직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를 찾아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친구들은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거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역사 딱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에게 역사란?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또 어때요? 과거가 또 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하나일 수도 있고, 암기 과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세워 나갈 수가 있어요. 조금 다양한 나이대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다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친일파로 살아갈 것인가, 독립운동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집에 가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일제 때 태어나면 친일파가 될 것이다. 난 독립운동을 할 것이다. 손을 안 든 친구들은 뭐죠? 소극적 독립운동가, 소극적 친일파 이렇게 살겠다 이런 건가? 이런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게 바로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데서 나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역사가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 나라의 기억을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기억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앞에 친구 핸드폰 갖고 있는데 이 친구가 기억을 잃었어요. 그럼 내가 핸드폰 갖고 가서 이 핸드폰 제 거였는데요?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증거 있어? 증거 없죠. 기억을 못하면, 알지 못하면은 내 거를 빼앗겨도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뺏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백두산 반절이 중국 땅이 된 거는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뭘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죠? 네, 독도. 근데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한 걸 벗어나서 조금 멀리서 보면은 중국과 일본도 갸오이다오, 센카쿠 열도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섬은 아닌데 약간 영토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한국도 이어도를 가지고 영토 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영토 문제이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전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동북아 지역은 총성 없는 역사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소리 없는 전쟁 중인데 친구들은 이런 거 깊게 느끼고 있어요? 체감을 해요? 전쟁 중이구나 느껴요? 느끼는 분도 있고 못 느끼는 분도 있는데 잘 몰라요 사실. 청소년이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 관심이 없으면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내 먹고 사는 것 중심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역사에 관심이 없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 전쟁들을 바르게 잡고 진짜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 누군지 알죠? 누구죠? 아베 총리잖아요. 일본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아베 총리는 되게 죄송합니다. 아베 총리가 되게 우익 주장을 바탕으로 거센 뭔가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망원 제조기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보면은 독도 도발을 노고를 하고 있어요. 독도 당연히 일본어로 그냥 부르고요.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다 다케시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8월 15일이 언제죠?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잖아요. 그런데 광복절에 신사 참배를 가는 거예요. 이 신사에 누가 모셔져 있을까요? 전범자들이 모셔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사에 광복절 날에 찾아가서 참배를 했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전범 사실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은 전범국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헌법을 고치면서까지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는 일본 교과서 문제인데요.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일본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케시마다. 그리고 동해는 또 뭐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아세요? 일본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가 아니고 다 일본 교과서인데 보면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아주 일관적이게 일본 영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는 한일 병탄이 있었잖아요. 가장 근대사에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뭔가 조선이 원해서 그들이 원해서 우리가 병탄을 했던 거고 우리는 도움을 줬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을 하지도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거를 공부한 일본의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이런 게 당연히 진실이겠죠. 그들에게는. 이런 교과서 왜곡이 지속이 되면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왜곡하는 건 굉장히 거대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어이없는 속담을 찾은 게 있는데요. 일본 속담이에요. 거짓말도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 일본에는 이런 종류의 뭔가 거짓말과 관련된 속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은 뭔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승리자가 곧 진실이 되고 정의가 되는 그런 국가인 거죠. 우리가 이런 국가를 곁에 두고 있으면은 우리의 역사를 더 바르게 알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사실. 옆에 도둑이 살고 있어. 우리 거 잘 지키게 단속 잘 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한번 볼게요. 다 여기서 중학교 1학년 혹시 있어요? 중1 친구들 혹시 당군신화 들어봤어요? 네. 여기 중1 친구들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100세 노인까지 알고 있는 게 당군 신화 이야기예요. 여기서 들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당군 신화 이야기 다 기억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에 누가 있었죠? 아니죠. 말고 환웅의 아버지. 환인이 있었죠. 환인이 아들 환웅을 어디로 보내요? 지상 중에서 어디? 고조선.
좋아요. 백두산, 태백산으로 보내요. 백두산에 뭐라고 하면서 보내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이거 네 글자로 홍익인간하라 해서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다 해가지고 백두산으로 환웅이 내려와요. 근데 환웅이 딱 내려왔는데 거기에 뭔가 두 마리가 찾아와요. 짐승 두 마리가 와서 뭐가 되고 싶다고 하죠?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동물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지금 사람이 되고 싶다고 환웅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환웅이 뭘 줬어요?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걸 먹고 100일 동안 빛을 안 보면 너네들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순진하게 그걸 믿고 이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끝까지 버티죠? 곰이 끝까지 버텨서 사람이 됐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사람 이름은? 웅녀가 돼서 환웅과 혼인을 하고 낳은 당군 왕검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숨어있는 비밀들이 있죠. 곰과 호랑이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진짜 곰하고 호랑이가 온 거예요? 맞아요. 토템 신앙을 했던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까지는 배우는데 그러면은 이 속에 나오는 환인과 환웅과 당군은 뭐였을까요? 하늘을 섬기는 부족. 좋아요. 좋은 해석이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천선차상을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환인, 환웅, 당군은 통치자의 명칭이었어요. 이분 누군지 다들 알죠? 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관직명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환인, 환웅, 당군은 각각 국가의 통치자 명칭이었어요. 당군조선 이전에 배달 이전에 황국의 통치자 환인, 배달의 통치자 환웅, 당군조선의 통치자 당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한 분이 있었던 게 아니라 7분, 18분, 47분의 통치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학교에서 배워요? 이 황국배달 고조선의 역사만 해도 거의 7,000년이 되는 역사인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3대 가족사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거를 교과서 속에서 공부를 배우지를 못하고 있을까? 뒤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아시아 이상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해외 유수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 교재로 많이 채택이 되는 건데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어요? 노란 색깔을 읽어주시겠어요? 외국에서는 우리 한민족이 1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심지어 그 역사를 주도했던 민족이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배우지 못하고 거의 7,000년 되는 역사를 잘라놓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알고 있던 역사 아래에 숨겨지고 왜곡된 역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슬쩍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먼저 이렇게 뿌리 역사를 잘라낸 범인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국적이 어디죠? 맨 직업은 뭐예요? 되게 일본인처럼 생겼죠.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마니시류라는 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사 편수회라는 기관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데 연구하는 빌미로 왜곡하는데 힘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 당군신화 내용은 삼국유사라는 책에 쓰여져 있거든요. 들어본 적 있어요? 삼국유사라는 책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저기 서규환인 오른쪽에 서규환인이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저 인자랑 국자를 잘 살펴보면은요. 원래 국자라고 쓰여 있는데 그거를 쪼아서 인자로 만든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국자랑 인자랑 좀 다르죠, 한자가. 이게 간체자라고 해서 한자를 간략하게 쓰는 건데 원래 삼국유사에는 국자라고 쓰여 있었어요. 근데 그 이만희시류라는 사람이 이걸 인자로 바꾼 거예요. 한자 뜻을 살펴보면은 이게 옛석, 있을류, 발글환, 나라국 해서 옛적에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쓰여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나라 국자를 사람 인자로 바꾸면서 옛적에 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거의 신급 나라를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왼쪽에 있는 게 1904년에 동경
할게요. 동경대에서 출판한 삼국유사인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석유 한국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괜찮아요? 휴지. 네. 오른쪽에 보면은 이 국자를 쪼아서 만들었다는 게 확실히 보이죠. 인자로 뭔가 덧칠한 흔적이 보이죠, 다들? 보이시나요? 여기 네, 보이겠죠? 네. 그래서 뉴스로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사실을 입증한 책이 나왔습니다. 일제가 삼국 유사에 나오는 고조선 관련 기술을 변조했다는 겁니다. 우성욱 기자입니다. 고려의 승려 이련이 쓴 역사책 삼국유사입니다. 현재 출간된 대부분은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환인의 서자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인자는 한자체 국자에 가필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일제시대 이만희씨라는 일본 사학자가 변조한 것입니다. 변조 이전의 삼국유사를 보고 정리한 동경제대 발간본에는 국자로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민족이 단군조선 전에 이미 환국이란 나라를 형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일제가 왜곡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주장을 책에 담은 저자는 사학자가 아닌 현직 교육과학기술부 과장입니다. 그때 일본 역사학교 가서 왜곡 사건 났을 때 그때 제가 신문관장을 맡았습니다. 한일 관계 역사뿐 아니라 고조선 역사가 왜곡됐다는 걸 알고 그때 대책반에서 이 관련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성 과장은 4년 동안 방대한 사료를 모아 단군조선이 허구적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조목조목 증명해 사학계에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항문적으로 한번 굳어지고 나면은 이것이 회복되는데 100년,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만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단 역사학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바른 역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성 과장은 강조합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네, 이분은 딸에게 우리의 진짜 역사를 알리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모아다가 책을 썼다고 합니다. 고조선 그래서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거는 역사를 왜곡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일제 초대 총독이 이야기했던 거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조선인들에게 일본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들의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큰 힘으로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사업이 시급하다. 이것이 곧 조선인들의 심리 연구이며 역사 연구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창씨도 개명하고 말도 못 쓰게 하고 우리의 정신의 혼의 핵심인 역사를 먼저 왜곡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 직속 기관으로 조선사 평소회라는 역사 연구 기관을 만들어요. 이 조선사 평소회의 사업 기호를 보면은 조선인은 다른 식민지의 야만인 혹은 반개 민족과는 달리 독서를 하는 문화에 속해 있고 문명인보다 열등하지 않다. 그리고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역사서들이 많으며 또한 새롭게 저술된 것도 적지 않다. 근데 전자는 독립시대의 저술로 현대와 일제가 통치했던 현대와는 관계가 없고 독립의 꿈을 되새기게 만드는 폐단이 있다. 그러니까 너네는 너네 역사서 보면은 독립하고 싶고 일본 밑에 있기 싫을 테니까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역사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일본은 요리왕, 역사 요리왕이에요. 이 역사학계의 거두인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려면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하라는 것이 식민주의자들의 철학이다. 일본이 이거를 잘했을까요? 잘한 것 같아요. 되게 잘했어요. 일본이 만들고 싶었던 조선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정체되어 있고 타율적이다. 이 두 단어가 이해가 되나요? 정체와 타율. 정체, 멈춰있다. 조선의 역사는 발전이 없고 타율적이다. 그나마 이루어진 역사도 주변국들이 도와줘서 발전한 그런 역사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한 게 없고 뭔가 자립심이 없는 그런 민족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야 일제의 강제 점령이 정당화되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를 만들려고 보는데
일본은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가졌냐면요. 여기 제가 천황이라고 썼는데 이게 진무 일원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수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본의 초대 왕인 진무 일왕부터 시작하면 일본의 역사는 2600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때요? 9,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이 통치하기에 뭔가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고대사를 제일 먼저 잘라내요. 그래서 이때 신문 기사를 보면은 사서 20여만 권을 압수하여 불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단군 관련 기록을 중점 약탈을 해요. 그러면 단군 조선 이전의 역사부터 잘라야지 자기네보다 부족한 역사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선 총독부 관보를 보면은요, 이 금서로 지정한 목록들이 있는데 책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너 이 책 보면은 사용이 아니라 맞아야 되고 구속되고 이런 거야. 이런 금서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있던 게 뭐냐면 교과서들인데 그 중에서도 역사 교과서들을 금서로 지정했어요. 보기만 해도 큰일 나는 그런 책으로 지정을 했던 거죠. 왜냐면은 그때는 이 단군 조선의 역사로 배웠거든요. 사실 단군 신화라는 말도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신 기자가 자신의 책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서술을 해요.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엉금이다.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한국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되고 자신도 달포전에 이 우리의 역사를 본 죄로 고탈을 당한 후 15일 이상 30일 이하의 구류를 당한 한국인을 목격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나라 조선인들에게 어떤 역사 교육을 했냐? 일단 조선의 역사는 공부하지 못했고요. 일본 역사를 배우면서 그 속에 조금씩 우리나라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조차도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보면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고 일본의 후진국이다. 일본보다 좀 뒤떨어진 나라다. 한국은 예로부터 일본의 보호국이요. 이란 합병은 한국의 일반적인 민의에 의한 것이다. 너네가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통치를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선의 어린이들이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선 동조론. 그래서 한일 양국 황제는 최초에는 형제였다. 그래서 아주 먼 옛날에는 우리가 한 형제였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합쳐지는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마구 자르고 일본이 조선의 역사 책을 써줘요. 그게 조선사라는 책인데 37권이거든요. 근데 이때 100만 엔을 들여서 조선사라는 책을 썼어요. 일본인들이 썼고 그 글자도 일본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물가 기준으로 거의 1,000원 되는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조선사고. 근데 이 조선사라는 책의 구성을 보면은요, 70%가 조선시대 때의 이야기고, 상고사는 8% 정도밖에 안 돼요. 조선 역사가 몇 년 되는지 알아요? 조선 이후죠. 이씨 원조의 조선. 조선왕조 500년 하잖아요. 50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70%의 분량을 가졌고, 상고사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한국 배달 고조선 삼국시대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거의 7,000년이 됐잖아요. 그 시대의 비중은 몇 %예요? 상고사는? 8%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비율인지 아무리 사료가 적어도 이런 비율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일본은 뭔가 조선시대의 정치적인 싸움으로 인한 그런 역사들을 막 더 자세히 배우게 하면서 뭔가 조선인들이 우리 자기네 역사에 대해서 뭔가 반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싸우고 앉아있고 우리끼리 뭐 이런 자괴감? 역사적인 자존감을 무너뜨렸던 거죠. 근데 이때 조선사 편수회에서 이런 조선사라는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 조선사 편수회에 한국인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안 들어가 있었을까요? 안 들어가 있겠죠.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병도라는 사람인데요. 조선사 편수회에서 수사관보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일제에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이후에 어떤 생활을 했을 것 같나요? 호화롭게 살았을 것 같다. 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광복을 한 이후에도 엄청 승승장구를 해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 왜곡하는 기관에서 함께 했었잖아요. 그런데 역사학계 거두로서 승승장구를 해요.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에 뭘 했냐면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을 만들기도 하고 이후에 문체부 장관도 하고 서울대에서 역사학과 교수도 하고 엄청 승승장구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일제에서 배웠던 그런 역사관을 가진 역사 교육을 계속하고 그런 식으로 후학을 양성을 해요. 그런데 말년에 이런 양심 발언을 해요. 역대 왕조의 단군 제사 일제 때 끊겼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단군이 신화가 아니라 우리 역사고 우리 국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글을 본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늙은이 노망 나셨다.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제 헛소리를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뿌린 역사 왜곡의 씨앗들은 사라지지 못하고 우리의 역사학계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게 식민사학의 계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 일제 식민학자 해서 쭉 나오죠. 이 이병도라는 사람이 스타소우키치한테 역사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이병도가 해방 후에도 1세대 역사학계에 있었고 이후에도 많은 후학을 양성해요. 2대, 3대 쪽 나오죠. 김철준, 이기백, 노태돈하고 4세대의 손호정.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4세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최근에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손호정 교수거든요. 자막을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가 아는 단군조선은 실제한 역사가 아니다. 이분이 되게 고대 사학계의 거두인데 단군조선을 역사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되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화제를 조금 전환해서 중국은 어떻게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를 한번 볼게요. 어제 9시 뉴스에선 백두산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보내드렸는데요. 이 백두산은 과거에 남과 북이 관광 사업에 합의까지 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중국이 이 백두산 일대를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해 큰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김민철 특파원입니다. 현재 백두산의 절반가량은 중국 땅입니다. 중국인들은 중국 쪽 백두산을 장백산, 즉 차바이산이라 부르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来这边的人呢是一年比一年多了，因为长白山呢一共是开放了大概60年左右，它每一年来的人都比上年会多很多。 2010년 중국 당국은 차바이산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국유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欢迎您来到长白山景区风光游览。长白山是国家级自然保护区，秀丽景色迷人。 중국 당국은 장바이산 등산로 전 구역에서 개인 산행을 금지하고 국유 기업이 독점 운영하는 셔틀버스만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입장권과 셔틀버스 비용만 우리 돈으로 1인당 35,000원에서 많게는 5만원가량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북한은 저렇게 지켜갖고 있어야 되느냐, 중국도 꽤 관광지를 좀 만들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2007년 14선언 때 백두산 관광에 합의했지만 10년 넘게 제자리였습니다. 북한은 그 뒤 중국 측과 협약을 맺고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도 북한 쪽 백두산으로도 오를 수 있도록 개방해줬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백두산은 해마다 200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 산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땅으로 오르기엔 어려운 산으로 남아있습니다. 백두산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지금은 백두산이 내용은 다 이해가 갔죠. 중국에서 백두산을 가지고 관광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매년 관광객이 늘고 있다. 이 뉴스의 논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은 이렇게 관광 사업해서 돈 많이 버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우리 관광 사업도 같이 하기로 추진했는데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백두산 관광 사업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원하는 게 그냥 단순히 백두산 하나를 가지고 관광할 수 있는 곳 한 군데를 더 늘리는 걸까요? 그쵸. 백두산을 넘어서의 북한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땅덩어리도 넓고 볼 것도 많거든요. 그냥 백두산 하나가 중국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중국의 역사관을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국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역사의 주인공은 나다. 이 동북아의 주인공이 나다. 이런 주인공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바로 중화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춘추피해법은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서들을 보면은요,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동쪽 모시기, 서쪽 모시기 뭐라고 하는지, 중국 외에 이 주변국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남만, 서융, 북적, 동이, 이걸 다 오랑캐다. 네, 그렇게 이야기. 동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 이런 명칭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국가명을 부르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피해를 받겠죠. 우리나라도 고대의 조선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조선이라고 불린 적이 없고 맥, 수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보지를 못한 거죠. 우리나라 자체에도 사서가 별로 남아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 제일 크게 했던 역사 왜곡 프로젝트가 있죠. 고구려는 중국 역사 이러면서 중국이 진행한 역사 왜곡 프로젝트 다들 아시죠? 뭐죠? 네, 그렇죠. 엄청 긴데 네, 동북공정 맞아요. 동북공정을 통해서 이거 만평인데 뭐라 그래요? 발해 고구려 다 우리 거다 해. 그 중국인이 와서 당군 할아버지한테 그래요. 사실은 내가 네 애비다. 고조선도 자기네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땅이 굉장히 넓죠. 55개의 소수민족이 만든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이 소수민족 중에 한 민족이라도 독립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소수민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독립을 하면? 다 독립을 하고 싶겠죠. 자기네만의 국가로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소수민족의 독립으로 인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역사를 이용을 해요. 중국 땅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중국사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서북공정, 서남공정, 남방공정 이렇게 다양한 공정들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는 게 바로 동북공정이에요. 이거는 좀 동북공정을 하는 이유, 아까 북한 전체를 넘보는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맞아요. 자, 뉴스에서 보면 중국이 제안한 북한 4분할 체제예요. 이게 뭐냐면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뭔가 나라로서의 유지를 할 수가 없을 때 이렇게 나눠서 지배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런 논리 근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은. 사실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2007년경에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결론이 뭐라고 나왔냐? 고구려는 중국 고대에 중국 지방 소수민족이 세운 정권이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중국의 역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2007년에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기사 보면은 2017년도에 나온 기사거든요. 제목이 뭐예요? 여전한 중국의 동북공정, 신라를 뺀 한국의 고대사는 중국사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 역사를 연구를 하는데 자기네 역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부여, 고구려, 백제 이렇게 쭉쭉 중국 연호로 된 역사서를 발간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만리장성 다 들어봤죠? 만리장성은 왜 만들었죠? 네, 오랑캐 막으려고 북쪽에 무시무시한 오랑캐들이 못 들어오게 자기네들이 긴 장성을 쌓은 게 만리장성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원래 만리장성 길이에요. 그런데 이 만리장성 길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리장성은 원래 이만큼 있었어. 또 이만큼 있었어. 그걸 보면은 만리장성 동쪽을 보면은 보저성 해가지고 평양까지 찍고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저 지역에 어떤 산성이 있는지 아세요? 고구려 산성이 있어요. 우리 고구려 산성까지 만리장성 양식으로 바꿔가면서 이쪽에 있는 산성도 우리의 만리장성이었다. 우리 만리장성의 일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만리장성이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이잖아요. 그러면 저 만리장성 아래에 있는 지역은 다 중국 민족의 영토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저쪽 우리 한국 위쪽에 있는 위쪽에도 만리장성이 있다는 건 한반도도 중국 영토였다는 거랑 거의 이어지는 거죠. 네, 이런 게 중국만의 주장이라면은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세계 사람들은 이런 지도를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들어온 지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아 만리장성이 한반도까지 들어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옆에 왼쪽에 있는 게 어린이 잡지인데 어린이들은 이런 걸 보고 공부를 하는 거겠죠. 세계 속의 지도들을 봐도 중국의 영토가 표시된 건데 어디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나요? 한반도 북쪽까지 다 중국 영토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고대 한민족은 중국의 지배를 받았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거 뉴스 떴던 거 본 적 있으세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던 적이 있나요? 고대? 없죠. 근데 이런 동북군적 논리를 계속해서 얘네들은 사실 진실인 마냥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한국은 고대의 중국 식민지였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국에 가보면은 이런 유적들도 만들어놔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중국 소수민족들 비석을 세우는 거거든요. 상징하는 그런 상징 기둥들을 세우는 건데 보면은 조선 써져 있고 밑에 코리안 써져 있어요. 중국에서 이 조선민족, 한민족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상 보면은 어떤 생각 나나요? 이 여자 상하고 곰하고 호랑이. 네, 웅녀, 당군신화. 이 당군신화 상징하는 그런 동상들도 막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우리 당군신화, 당군조선을 중국 역사로 편입하기 위한 술수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거 중국 역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 누가 먼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서 역사를 접한다면은 그런 시도를 중국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이 왜 우리 역사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안달인 걸까요? 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의 거 좋은 거 뺐지 허접한 거 뺏어요? 아, 그렇죠. 나라 침략하려고. 좋아요. 나라를 침략하려고. 좋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홍산문화라는 게 발굴이 됐어요. 여기서 4대 문명 4개 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 2개씩 나눠서 말해주세요. 앞에 친구 2개. 그 이집트 문명하고 중국 황후 문명? 뒤에 친구 2개 나머지.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뒤에서 2개를 해줬어. 네, 4대 문명 있잖아요. 그 4대 문명보다 2,3,000년 앞선 유물들이 발굴이 된 거예요. 중국 땅에서. 근데 중국은 이거 자기네 땅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어때요? 갖고 싶겠죠. 근데 이 홍산 문화 유적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주인이 어디였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가 성립되는 기준으로 유적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 3가지를 얘기해요. 언어가 문자가 있고 청동기를 사용하고 도시국가의 흔적이 있으면은 아 이거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홍산문화의 이런 유적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게 있지만 이 무덤 이걸 보세요. 총묘 단이라고 하거든요. 총은 무덤을 이야기하고 다 써져 있죠. 묘는 사원, 신사 이런 걸 이야기하고 단은 제단이에요.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제단인데 이런 게 다 막 축구장만한 크기로 엄청 큰 유적들이 발굴이 됐어요. 이 3가지가 다 정신문화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뭔가 국가의 성립의 한 가지 요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총이에요. 무덤. 무덤이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제 왼쪽에 네모나게 또 뭘로 만든 것 같아요? 네, 돌로 쌓아서 만든 무덤이거든요. 옛날부터 동이족은 우리 한민족은 어떤 양식의 묘제를 사용했냐면 돌로 쌓아 만든 무덤을 사용했어요. 들어본 거 있죠? 백제 도구려가 돌날무덤, 돌무지무덤, 천마총, 구인돌 좋습니다. 중국은 옛날부터 어떤 양식의 무덤을 썼냐면 토각묘라고 해서 토기에 사람 시체를 넣어서 이렇게 땅에 묻는 양식의 묘제를 사용을 했어요.
이런 거를 봐서도 아 이게 동이족의 유적이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홍산 문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옥기인데 가운데 저 칼 같은 거 뭐죠? 오른쪽에 있는 검 뭐 닮았나요? 생각나는 거. 그리고 고조선 표지 인물로 뭐 얘기하죠? 고인돌하고? 비파용동검의 형태의 옷검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도 아 이게 한민족과 같은 문화권이었겠구나라는 거를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옷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그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사이에 옷기